안녕하세요, 경수장입니다. 오늘은 1550까지 키워본 입장에서 유선 스카우터는 전반적으로 어떤 캐릭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감성적인 특징 말고 기능적인 특징들을 좀 요점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전부 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조금 걸러서 들으실 거는 걸러서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과격한 반박 댓글 이런 거는 조금 삼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유선 스카우터는 편하다. 가장 큰 특징이 편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전투와 세팅으로 큰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선 스카우터는 전투 시에 느끼는 피곤함 내지는 스트레스가 여타 불편한 클래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드랑 경직 면역, 두 번째 기동성, 세 번째 딜각. 그래서 먼저 실드하고 경직 면역부터 살펴보면 유선 스카우터는 변신을 하면은 이 체력의 60%에 해당하는 실드를 제공받고요. 변신 전에도 이스케이프에서 응급보호라는 특포를 채용해주면은 여기서도 실드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사실상 변신 전후에 상관없이 상시에 실드가 켜져 있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인간 폼에서 스킬 한 사이클 돌리고 바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상시에 실드가 켜져 있고 포션 값을 많이 아낄 수 있죠. 그리고 로스트아크에는 경직하고 피격 이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직은 말 그대로 캐릭터가 피해를 입으면은 경직돼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공격에 노출되게 만드는 걸 말하고요. 피격 이상은 쉽게 말하자면 넘어뜨리는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설명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슈퍼하머, 경직 면역 이렇게 써있는 스킬들이 있고, 여기에 피격 이상 면역이 있는 캐릭터들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강인함이라는 특포를 찍어서 피격 이상 면역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경직 면역을 경면, 경면, 피면 이렇게 부릅니다. 피면이 경면의 상위호환 개념이라서 피면은 경직하고 넘어짐 둘 다 막아줘요. 둘 다 무시합니다. 근데 경면은 넘어뜨리는 공격에 당합니다. 넘어뜨리는 공격에는 넘어져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딜은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건데, 유선 스카는 실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딜마저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짤 패턴은 대부분 좀 맞으면서 게임을 해도 되고, 갑자기 너무 큰 피해량이나 아니면은 피격 이상 넘어지는 공격, 요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클래스보다는 조금 전투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기동성. 저는 기동성도 유선 스카가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동 속도가 변신을 하면은 공격 속도 15%, 이동 속도 30% 증가하죠. 변신 전에도 기동 타격의 날렵함 특포를 5레벨 찍어주면 이동 속도 19%, 거의 20% 증가를 해요. 그리고 패시브로도 요거 재장전을 쌓아가지고 5스택까지 하면은 여기서 또 5%를 또 추가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벌써 20% 30%인데 광분, 질풍룬, 갈망 서포트 이런 효과까지 버프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특화 캐릭 특징이 조금 느리다는 건데, 얘는 특화 캐릭 치고 절대 공이속이 느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얘는 시너지도 상시 공증이죠. 생각해보면은 상시 공증, 상시 실드, 상시 경면, 상시 이속 다 켜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시에. 그래서 코어 충전 스킬 같은 게 빗나가가지고 사이클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아니면은 스킬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럼 얘는 이 네 가지가 모두 항시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 스킬도 개수 자체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기동타격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부르기 2번짜리 스킬이고, 변신 이후에도 Q 스킬 하나만 그 이동 스킬인데, 얘가 또 쿨타임이 엄청 짧습니다. 자체 쿨타임도 4초인데 유산스카 진화유산 각인이 또 쿨타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킬을 맞추면은 얘가 쿨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킬을 연계해서 공격하면은 거의 2초 만에 Q가 또 돌아옵니다. 회피기 개수 자체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얘네들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동성도 이동 속도를 생각하든 회피기 자체를 생각하든 기동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유산스카 기동성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동의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케이프도 만약에 고공비행 이런 거 찍으면은 보스도 넘어다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유산스카는 기동성도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딜각인데, 유산스카는 이제 몸통 박치기 변신 후에 이 몸통 박치기만 제외하면은 변신 후 스킬들이 다 사거리가 꽤 긴 편이에요. 어느 정도 중거리 혹은 원거리 스킬들이죠. 사거리가 깁니다. 스킬 타입도 엑셀리언 빔, R 스킬에만 이제 헤드 어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3열 수저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주들기만 아니었다면 타대 수저를 물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신 전에도 인간 폼에서도 드론한테 잠깐 명령을 내린 이 시간, 이렇게 딱 뭐라고 막 따다닥 치거든요. 이 잠깐의 이 순간, 이것만 제외하면은 몸이 항상 자유롭습니다. 거의 에너지 버스터는 쓸 때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막 차지 땡겨가지고 공격하면은 막 위치가 고정되는 캐릭터들도 많잖아요. 근데 유산스카는 이런 딜각도 굉장히 자유롭다. 말하자면 이제 비사멸 중거리 지속 딜러이기 때문에 쿨타임 관리랑 스킬 콤보 요것만 잘 맞춰주면은 어디에서 딜을 하든 딜량이 다 똑같아요. 포지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뭐 진화유산 각인이나 아드레날린 각인 아니면 환각셋의 실체 효과 이런 걸 키우는 데는 뭐 스택이 필요하거나 이제 버프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관리가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그냥 막 그냥 싸우다 보면 알아서 다 채워지거든요. 각인이랑 실체 효과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패고 있다 보면 알아서 최대의 딜량이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상시 켜져 있는 시너지, 실드, 경면, 그리고 이속 하나랑 높은 기동력 2개, 그리고 자유로운 딜각, 이 세 박자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전투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요. 쾌적한 전투를 즐길 수가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블레이드를 제가 직접 부캐로 키워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블레이드로 백도 잡고 맨몸으로 싸우고 이러면서 유산 스카우터가 얼마나 전투하기 편한지를 제가 직접 느껴봤어요. 자, 이제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세팅 요소도 굉장히 편하게 맞춰져 있어요. 보통 이제 세팅이라고 하면은 특포, 보석, 특성, 룬, 각인, 유물장비 뭐 이런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산스카가 이제 세팅 맞추는데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려면 유산스카의 딜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유산 스카우터는 변신 전에는 이제 다른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 폼의 스킬셋 8개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변신을 하게 되면은 싱크 스킬이라는 스킬셋이 또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스킬 6개에서 딜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 폼의 스킬은 딜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빠르게 이제 변신을 해주고 이 싱크 스킬들 딜량만 잘 올려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풍요룬하고 코어 에너지 충전 특포, 특화 특성, 그리고 싱크 스킬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특포하고 보석을 맞추는데 드는 비용이 타 클래스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일단 트라이포드부터 먼저 볼게요. 트라이포드는 3드론 스킬이라고 불리는 이제 레이드 미사일, 베이비 드론, 플레어빔, 여기 보시면 코어 에너지 충전, 코어 에너지 수급 이런 특포가 있어요. 얘네가 뭐냐면은 이 스킬을 맞추면은 얘가 코어 에너지가 차는데, 이게 차는 양이 더 많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을 빨리 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얘가 레벨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까 이제 변신을 한 뒤에 딜이 다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백날 이 뭐 오르간 미사일, 약점 포착 이런 딜트포를 올려봤자 딜량이 정말 쥐똥만큼 올라갑니다. 너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딜트포보다는 기동타격 이런 입체기동, 날렵함 아니면은 이스케이프의 응급보호 이런 기능적인 특포들을 올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딜 특포들은 맨 마지막에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보석에서 재밌는 점이 싱크 스킬이 QWER-AS 6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석이 6개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아이덴티티 스킬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라는 명목 하에 싱크 스킬 6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싱크 스킬 하나가 6개를 대신해 줍니다. 피해량 증가랑 쿨타임 감소 1개씩 통합되어 있어요. 남들 7렙 보석 둘둘 두를 때 우리는 그만큼 합성을 해가지고 9렙 보석을 하나 만들면
구랩 보석 6개만큼의 성능을 내는 거죠. 이게 가성비가 넘삽니다. 이래서 숨지 마라 유산스카, 보석 분할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모두 유산스카의 딜이 싱크 스킬에만 몰려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클래스 간 세팅 비용의 평등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만약에 밸런싱을 할 거라면, 만약에 싱크 스킬을 분할하면은 아이덴티티 보석은 한 가지로 통합한다 이런 원칙이 일단 깨져가지고, 그러면 서머너도 뭐 피닉스랑 뭐 때도때바 이런 거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버스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떡할 거야? 버스트 하나만 스킬이 있어서 걔는 효율이 잘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오류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을 분할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유산스카 같은 경우는 특화 특성의 이제 피해량 개수를 조금 낮추고, 이거를 이제 보완해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드론 스킬들 뭐 급소공격, 일제공격 이런 딜트포 있잖아요. 얘네들 동등한 자리에 변신 후 피해량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트라이포드를 좀 새로 생성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또 보석 효과에도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한 방향이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특포하고 보석 외에 이제 다른 요소들을 더 살펴보자면, 특성도 이제 다른 직업은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냐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유산스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산스카는 무조건 극특에다가 치명 추가예요. 왜냐면 특화가 코어 에너지 회복량 증가 효과가 있고 싱크 스킬 피해량 증가, 이 두 가지 다 개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싱크 스킬에만 딜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화만 제일 높게 올리고 남는 거는 치명에다가 추가해주면 된다. 룬도 굉장히 쉬워요. 룬도 풍요룬 2개 받고 나머지는 뭐 질풍이랑 광분 이런 공리속 관련된 룬만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룬이 모자라거나 하면은, 아니면 난 다른 것도 좀 섞고 싶다 이러면은 뭐 출혈 룬이랑 에너지 버스터에 압도 박는 건,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제 무력화 기믹 수행할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버스터가 무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압도룬에다가 출혈룬 정도까지 박아주시면 좋고요. 얘들 이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스킬. 광분은 카게에서 랜덤 드랍되고, 질풍이 이제 질풍런이라 그래가지고 가디언 토벌 단계별마다 이제 돌다 보면은 가디언들이 질풍룬을 드랍해줍니다. 그래서 질풍룬 파밍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풍요룬은 내실을 닦다 보면은 스케일 포인트 물약을 먹기 위한 내실을 닦다 보면은 풍요룬은 자연스럽게 모이는 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얘는 뭐 배터리라는 특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만화가 아닙니다. 배터리라는 특수 자원이에요. 집중룬을 쓸 수가 없어요. 집중룬은 만화만 채워주는, 만화 소모량만 감소시켜주는 거라서 쓸 수가 없고, 수호룬도 뭐 우리는 이미 쉴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딱히 따로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죠. 유산스카는 뭐 단죄 심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풍요, 질풍, 광분 이 세 가지의 룬이면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뭐 예둔도 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유효한 옵션에서 고르시기만 하면은 뭘 하든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예둔을 하든 뭐 저밭을 하든 돌대를 하든. 다만 이제 예둔을 만약에 쓰시겠다 그러면은 예둔은 이제 치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드를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3333 2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드 2에다가 유산 1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원바 도란유를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돌대랑 안상 바리케이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저렴해요. 저밭이나 예둔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좀 각인도 어느 정도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 요새는 유산스카 전각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3,000골 정도? 만약에 유산 3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새 막 잔재된 기운 이런 거 10,000원씩 하거든요. 10,000골씩 하는데 유산스카는 가격이 그래도 비교적 내려왔으니까 유산을 1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산 3으로 채용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산 3 쓰세요. 유산 3도 좋아요. 그 정도에서 각인도 뭐 저렴하게 맞출 수 있고, 이제 유물셋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대부분 환각셋을 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집에서 환각으로 갈아탔을 때 이제 실제로 체감되는 어떤 딜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환각 지배보다는 환각을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각성돌이 뭐 97돌이 있는 게 아니면은 세팅이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스킬 트리에 대한 건데, 얘는 이제 스킬 선택에 좀 자유도가 높아요. 뭐 그 내용을 제가 좀 깊게 다뤄놓은 게 유산스카 스킬 트리 영상 보시면은 좀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위에 확인하셔가지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점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단점도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일단 풍요룬, 특화, 코어 에너지 투포, 얘네가 충분히 파밍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런 어떤 유비 시절 이럴 때는 세팅이 되기 전까지 변신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좀 재미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유산스카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실드가 깎여서 변신이 풀렸을 때예요. 변신했는데 실드가 깎이면 얘가 변신이 풀리거든요. 그때 이제 왜 위험하냐면 그 인간 폼의 스킬들이 쿨이 다 안 돌아 있어요. 얘네가 아직 쿨이 돌아가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피도 안 되고 코어 에너지 수급도 안 되고 쉴드 수급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순전히 체방딸이에요. 체방 되게 낮아요. 체방 낮은 캐릭터입니다. 쉴드가 있어서 그렇지 체방 자체는 낮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식간에 골로 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변신으로 시작해서 변신으로 끝나는 캐릭터니까 변신 상태를 잘 유지해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감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스카의 고점이 높지 않다고 느낍니다. 유산스카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남들보다 빠르게 강해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팅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재련, 같은 수준의 각인, 같은 종류의 뭐 단계 카드가 있고 보석을 이제 저가 이제 10렙 보석, 10렙 멸화 보석을 끼고 있을 때 남들은 9렙 보석 3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9렙 보석 3개가 10렙 보석 3개가 되는 순간 저는 그 다른 그 상위권 딜러들을 잘 이겨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컨트롤 좀 후졌을 수도 있죠. 고점이 저는 높지 않다고 느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뭐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유산 스카우터가 전투와 세팅에서 모두 상당히 쾌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좀 첨단 기술, 아이언맨 느낌 뭐 이런 걸 잘 살려서 좀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산 스카우터 클래스가 좀 취향에 맞는 분들, 그리고 로스트아크를 좀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도 강력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은 첫 캐릭터를 고민 중이신 분들도 첫 캐릭터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이걸 첫 캐릭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스카우터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유산 스카우터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면은 당장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